그러면 적극적 변경 명령 제기의 경우 앞 시간에 이어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을 읽어볼게요. 행정심판위원회의 변경 명령 적용에 따른 행정청의 변경 처분이 있을 경우 무엇이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때도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인정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때 원처분이 무엇인가에 따라 전혀 다른 논점이 도출되므로 유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말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학계에서 활동하시는 주요 행정법 학자분들이 충분한 설명을 안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다음에 침익적 제3자효를 갖는 복효적 행정행위와 그리고 침익적 행정행위 두 가지를 구별을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침익적 제3자효를 가지고 있는 행정행위라면 당사자한테는 수익적 행정행위겠죠? 하지만 처음부터 침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행정행위가 있겠죠? 두 경우에 19조의 적용 상황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존재하시는 대부분의 학자분들, 강사님들이 이 둘 중에 어느 유형에 해당되는지를 말씀을 안 해주시고 한쪽 얘기만 하세요. 그러니까 마치 완전히 별개의 두 가지 설명이 혼재하고 있는 겁니다. 정남철, 그리고 다시요, 김남철 교수님, 그리고 정하준 교수님, 이런 분들은 이 침익적 제3자효를 갖는 복효적 행정행위를 상정하고 논의를 진행하신 다음에 학설 대립을 처리하세요. 그리고 박균성 교수님은 침익적 행정행위를 상정하고 이 논의를 전개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이야기를 보면 굉장한 혼란을 느끼게 돼요. 도대체 서로 하는 이야기가 결론이 다른 게 아니라 생각하는 틀 자체가 완전히 달라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이건 왜 대립하는 건지 자체를 이해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두 가지를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맨 뒤에 그림을 이것 때문에 그려드린 건데요. 이 그림에서 오른편에 나와 있는 위에 두 개요. 두 개를 제가 한꺼번에 묶어놨잖아요. 그거는 두 개가 둘 다 적극적인 변경 명령 제결의 형태인데, 그 최초의 원처분의 성질에 따라서는 두 가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서로 대비를 할 그림을 그려드렸어요.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먼저 이 청와대 모양의 행정청에서 아까 독가스를 생산하는 H공장이 있었죠? 여기에 예를 들어 영업이 뭐 지난 10년간의 영업으로 다 끝나고 이제는 폐쇄를 하는 걸로 다 알고 있었는데, 영업 연장 허가를 6개월간 해주는 걸로 수익적 처분을 했다고 칩시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좋아요. 그동안 설비 투자를 했는데 딱 6개월만 더 하면은 손익분기점을 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장 신청을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연장 6개월의 처분을 받았어요. 수익적이죠, 원처분 상대방에 대해서. 그런데 옆에서 과수원을 하고 있는 제3자가 있는 겁니다. 이분 입장에서는 지난 10년간 참았는데 6개월을 더 참으라고? 불만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연장 6개월 처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겁니다. 행정심판은 사법작용이긴 하지만, 준사법적 작용이긴 하지만 역시 행정청의 성질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에 제소를 합니다. 그랬더니 행정심판위원회가 변경 명령 재결을 내려요. 변경 명령 재결은 직접 권리유인 상태가 변동하는 게 아니라 다시 행정청에게 변경하도록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행정청이 연장을 6개월은 아니고 3개월만 해주겠다라고 변경 처분을 했어요. 최초의 연장 6개월 처분이 있죠.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에 변경 명령 재결이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인용 재결이에요. 3.1변명명, 3.1변명명, 네 번째 나오는 이 명입니다.
명령 재결도 인용 재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꺼번에 다 다루고 있는 거예요. 행정청에 명령을 해서 연장 처분이 3개월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공장 주인은 불만을 품겠죠. 그러니까 이 공장 주인이 법원에 제소를 하게 됩니다. 법원에 제소를 하게 되면 여기서 따져야 될 것은 이거죠. 19조. 공장 주인은 최초의 연장 6개월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겠어요? 나중에 6개월 연장이 3개월 연장을 줬기 때문에 이걸로는 내가 손익분기점을 맞추지 못한다는 것, 이것이 불만이겠죠? 이걸 가지고 제소를 해야 되겠는데 명령 재결이 있는 겁니다. 변경 명령 재결이 있으면 이 그림을 이제 보시겠습니다. 19조로 보게 되면 원처분이 있고요. 변경 명령 재결이 있어요. 그리고 허가 연장 허가라고 하죠. 연장 허가 3개월로 줄어든 이 처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 원처분 연장 허가 6개월, 그리고 변경 명령 재결과 그에 따른 연장 허가 3개월의 처분. 그러면 적어도 변경 명령과 허가 3개월로 줄어든 이 처분 1년에 앞쪽이 아닌 이 뒤쪽이 불만을 가질 만한 대상이 되겠죠. 이걸 대상으로 처분을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원처분이 아니라는 건 분명하지만 이게 명령 재결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해서 감축된 후행 처분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지 그건 분명하지 않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정하중 김남철 교수님은 그냥 당사자가 도대체 무엇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하는지에 따라서 권리구조에 불이익을 입지 않을 수 있도록 선택적 제기, 둘 다 제기할 수 있도록 해주자, 이런 주장을 하고 계세요. 그 자체로 동의를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런 입론의 여지가 있다는 것은 수긍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두 번째 판례를 보세요. 두 번째 사안을 보세요. 변경 명령 재결이 처음부터 침익적인 행정작용이 벌어졌을 때는 좀 다른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번엔 호프집 주인으로 바꿔볼게요. 이번엔 호프집 주인에게 너희 위생검사를 해봤더니 바퀴벌레도 나오고 파리도 나오고 청소도 안 했어. 영업정지를 6개월을 발령했습니다. 당연히 호프집 주인이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겠죠. 그랬더니 변경 명령 재결을 내린 겁니다. 우리는 인용 재결 시리즈를 하고 있었어요. 3, 1, 변, 명, 명의 뒤에서 두 번째 명입니다. 맨 마지막 명은 의무이행 심판의 처분 명령 재결이요. 명령 재결을 내렸더니 행정청이, 청와대 모양처럼 보여야 되는데, 행정청이 영업정지 3개월로 깎아줬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 다시 사진을 보겠습니다. 저희 그림을 보게 되면 먼저 호프집 주인한테 영업정지 6개월을 발령을 했고요. 행정심판의 결과로 변경 명령 재결에 떨어져서 행정청이 후행 처분으로 영업정지 기간을 3개월로 줄여줬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불만을 가지겠죠. 하지만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19조요. 어떨 때 재결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해야 되느냐면 재결로 인해서 당사자한테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영업정지 6개월과 영업정지 3개월, 당사자가, 그러니까 호프집 주인이 처음부터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호프집 주인이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경우에 영업정지 3개월이 영업정지 6개월에 비해서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한 게 있을까요?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의 주제는 지금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야기의 흐름상 19조 재결의 고유한 위법이 없네, 추가적인 불이익이 없으니까 변경된 원처분을 상대로 제소해야 한다. 행정소송의 대상은 변경된 원처분이다. 원처분이요. 그러니까 본문이라는 대답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판례가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테일로 너무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 디테일에 취해서 엉뚱한 대로 삼천포로 빠지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그런지 교재에서 확인해 볼게요. 사진 위쪽에 판례를 읽어보겠습니다.